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정법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용어가 좀 많습니다. 우선 뭐 가정법이다, 직설법이다, 또는 뭐 가정법 과거다, 아니면 또 가정법 과거 완료다. 용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정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종류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가정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이제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가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종류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한번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if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형 동사인데 동사가 이제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과거. 특히 비동사로 나올 때는 were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would라든지 could 같은 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용어를 보면은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뭐 동사도 과거형 써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조동사도 과거형 쓰라고 하니까 시제가 꼭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시제는 어떤 거죠? 현재입니다. 현재 시대다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법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고 현재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와 함께, 물론 문법 용어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이 구조가 사용되면 시제는 현재다. 그래서 현재로 해석을 해주시고, 현재 사실의 반대, 그리고 현재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가 나오고, 그 다음에 had 플러스 pp를 쓰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문법 용어를 보니까 어떻죠? 과거 완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ad 플러스 pp도 있고, 또 뭐 would have pp도 있으니까 꼭 완료형인 것 같은데, 얘 시제는 어떻게 되죠? 네, 과거입니다. 시제가 과거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고,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트럭처를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문법 용어와는 좀 별개로 시제가 어떻게 된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한층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면 If she were rich, he would buy a boat. 우선 가정법 과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부자라면, 근데 언제 부자죠? 지금 현재 부자랍니다. 지금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현재 부자라면 she would buy a boat. 그녀는 보트를 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죠? 지금 부자가 아니어서 어떻다는 얘기죠? 보트를 살 수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제는 현재면서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So if I knew her email address, 내가 만약에 그녀의 이메일을 알면 I would send an email to her. 내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낼 텐데, 시제는 현재인데 사실은 어떻죠? 이메일을 모르니까 나는 그녀에게 보낼 수가 없다, 이메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현재고, 현재 사실의 반대, 아니면 현재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3번 보면 If we had had our car then,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had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시제는 과거겠죠? We could have saved time.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시제는 과거면서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없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제는 과거, 그렇지만 그 과거 당시에 어떤 사실과는 반대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되셨다 볼 수 있겠고요. 4번 보시면 If she had been more careful, 만약에 그녀가 더 주의를 했다면 She would not have gotten hurt. 그녀는
다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녀가 어떻다는 얘기죠? 주의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다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시제는 과거고 과거 사실의 반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학교 내신에서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배열 형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한 번에 좀 깊게 해서 장기급으로 보내서 고등학교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많이 여러 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을 우리가 이제 직설법이라고 하는 애들로 이제 바꿉니다. 가정법은 사실에 반대고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뭔가 이렇게 바꿔 말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겠죠. 그럼 지금 보니까 If I were not sick, I could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을 그대로 표현을 하라는 거니까 지금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써야 되죠. 그리고 if를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as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의 as를 쓰죠. 그 다음에 I를 그대로 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다는 얘기죠?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죠? I am sick. 시제가 과거에서 현재로 왔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에서 과거인 것 뿐이지 직설법으로 바꾸면 실제는 현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I could come to the party. 나는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결국에는 못한다는 얘기죠. 시제는 현재고 근데 지금 사실의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갈 수가 없는 거니까 can't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can't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선 if를 as로 바꾼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가 현재가 된다. 그리고 부정문은 긍정이 되고 긍정은 부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 이제 바꾸는 거, 문장을 막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게 뭐 썩 그렇게 바람직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겁니다. 영어는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knew her email address. 내가 만약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알았으면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제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as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I를 써주시면서 이 new라고 하는 애를 바꿀 때 현재로 쓰면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그럼 또 I니까 don't know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나머지 her email address 그래서 her email address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어떻다는 얘기죠?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I 써주시고 그 다음에 would send인데 이 부분을 현재로 근데 이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근데 이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can't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n 그 다음에 send an email to her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바꿀 때 어떻게 됐죠? 시제가 다 현재였고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긍정으로, 긍정일 때는 부정으로, 그리고 if는 as로 바꿨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If she had been more careful, she would not have gotten hurt. 볼 수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과거로 바꾸시고 if는 뭐로 바꿔야 되겠죠? as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e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had been more careful의 이 동사 부분을 어떻게 해요?
과거로 바꾸면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요 bean이 뭐가 돼야 되죠? wasn't이 되면 됩니다. wasn't. 알죠? She wasn't more careful. 이렇게 보면 되겠죠. more careful.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주의를 했다면,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녀가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she would not have gotten her. 다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다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would not have gotten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요게 이제 형용사고 hurt는, 그러니까 요거를 뭐로 바꿔야 되죠? 긍정으로 바꾸면서 과거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she, 요거 과거로 긍정으로 got hur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조심하지 않아서 그녀는 다쳤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 If she had been my father, 그가 나의 아빠였다면 그는 나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아빠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as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he를 써주신 다음에 had been my father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ad been 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과거로 바꾸면서 이제 부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as he wasn't my father, 뭐 이제 그가 나의 아빠였다면, 그럼 우선 나의 아빠가 아니어서 그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가 뭐 나의 아빠였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근데 결국에 못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죠? have understand이라고 하는 애를 과거로 써주시면서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he 여기서는 didn't understand. 그 다음 me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if는 as가 되고요. 가정법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would의 pp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뭐가 되죠? 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긍정은 뭐가 됐죠? 긍정은 부정으로, 그리고 부정은 긍정이 됐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뒤로 한번 뒤로 보내신 다음에, 아니면 내용 부분을 확인하셔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 지금 PPT 부분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시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어떤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우선 처음에 보면 if he were rich, 그녀가 부자면 그녀는 보트를 살 텐데,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근데 지금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비동사면 비동사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were 써주시고 그 다음에 she rich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또 어떻게 되죠? 주어 그 다음에 우드 동사의 원형 나온 걸 봐서 이게 지금 가정법인데 if 생략돼서 도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자였다면 그녀는 보트를 샀을 텐데 볼 수 있겠죠. 이런 형태도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 형태로 변형이 자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If I had studied hard at schools, I could have gotten a better job.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나는 더 나은 직업을 가졌을 텐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볼 수 있습니다. if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have 플러스 pp 또는 had 플러스 pp인 완료 표현들은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하죠? had를 아니면 have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had를 앞으로 보내주시고 had 그 다음에 I have studied hard 이렇게 써주시고요.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다음 I could have gotten a better job.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ad pp 요거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거기에서 if가 생략되면 had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 그다음 pp 써주시고 그다음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지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거 if 생략돼서 지금 도치가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든 아니면 나중에 부교재라는 걸 공부를 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이거는 서술형으로 배열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대한 내신 대비까지 되겠죠?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없다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말할 수 있죠? 네, 첫 번째로는 without이라는 표현 다음에 명사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다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before 다음에 명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가 없다면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명사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사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were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보시면 어떻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현재 이게 없다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명사 볼 수 있겠죠. 그럼 명사가 없다면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했을 때 had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not been for 그 다음에 명사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또 마찬가지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된 것이고요. 이 두 가지는 또 뭐로 봐야 되죠? 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없었으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 without water, 물이 없으면 we could not live.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could 동사의 원형이에요. 가정법 과거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현재 사실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before water 마찬가지로 다 바꿨으면 되는 거죠. Before water, we could not live. 우리는 살 수가 없다. If it were not for water, 물이 없다면 we could not live. 마찬가지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were it not for water, 물이 없으면 we could not live. 마찬가지로 살 수가 없다.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 거 보시면 without water, no living things could surviv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no living things라고 하는 애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could가 동사, 그 다음에 survive가 동사의 원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withou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쭉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써주면 되죠? 네, 맞습니다. before water 써주시고 no living things could survive 그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뭘 써야 되죠? 여기 있는 if it had not been for 쓰면 되나요? 요걸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는 가정 과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water 써주시고 그러면 no living things could survive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if를 생략하게 되면 were it not for water, no living things could survive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without my wife, 나의 아내가 없었으면 I would have been an idiot. 나는 멍청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would have pp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제는 과거겠죠. 이제 시제는 과거로. 그래서 과거에 내 와이프가 없었으면 나는 바보였을 것이다. 그 당시라는 얘기죠. 볼 수 있겠고요. Before my wife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I would have been an idiot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뭐를 써줘야 됩니까?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라는 표현을 써서 my wife 써주시면 내 아내가 없었으면 나는 멍청이였을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had it not been for my wife 마찬가지죠. if를 생략해서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Without him, 그가 없었으면 I could not have finished it.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없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could pp를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앞에는
before him 쓸 수 있고, 그다음 if it had nothing for him, 그 다음에 I could not have finished 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없었으면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면 had it nothing for him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가 없었으면 I could not have finished it.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정법,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뭐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나누기 전에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시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용어가 과거가 써 있고, 그리고 구조 안에 뭐 이제 과거 동사 아니면 우주 동사의 원형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시제는 현재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현재 사실의 반대, 그리고 현재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가 과거라는 거. 거기에 had 플러스 pp도 있고 would have pp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시제가 과거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